자, 이게 명태균 게이트. 저는 김건희 게이트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앞으로 어디로 확장될지 그리고 결국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작한 뉴스토마토에서 뭐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명태균 씨에게 많은 걸 해주려고 했을까? 무엇을 받았길래 저렇게까지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경선 조작 의혹이 저희는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희는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 뭐 그 뒤에 특검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이제 정치권의 영역이고 저희는 기자로서는 저희의 할 일을 하는 거다. 그 많은 뭐 창원 산단, 뭐 인사 개입, 뭐 공천 등 모든 거를 명태균한테 해준 이유가 여론 조작을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런 추측을 하고 이제 앞으로 취재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 조작이죠. 선거 조작, 경선 조작이. 그렇게 이번에 다음 취재가 매우 중요하네요. 여론조사 조작과 선거 조작은 틀리죠. 네. 만약에 경선 조작이 실제 이거는 일어났다면 너무 무서운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도 무너지는 네.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불법 대선으로 연결되기 불법입니다.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저희 앞에 놓인 진실만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김건희 특검법이 아닌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첫 번째 여론조사 조작 여부 여기는 경선 조작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정농단입니다. 농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 가지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주어진 인력과 그 또 보안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경선 조작 여부 이거 하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조력자들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저희 박형관 기자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있으면 좀 다 하지 왜 안 했냐 근데 저는 아직까지 와닿아요. 우리가 시작을 해서 모든 언론이 같이 가야 되지. 같이 또박또박 가야 되지. 혼자 질주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돌이켜보면 9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2달여간 같이 언론들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뭐 SBS, 뭐 JTBC 다 나오고 있잖아요. 첫 보도가 9월 5일이었는데 네. 실제 저희가 취재는 이제 8월부터 시작을 그렇죠. 했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때 강혜경 씨 만나서 녹취록도 상당 부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칠불사 해동까지 달고 있었지만 첫 보도는 그렇게까지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보도에 강혜경 씨의 그 녹취 이제 명태균 씨가 말한 네. 대통령한테 전화했다 애가 뭐 김영선이야 카대 이거 예. 그거 하나랑 그다음 칠불사 해동 이렇게 했었죠. 그것이 이제 그 전에 좀 자극적인 워딩들은 있었어요. 가령 뭐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여론조사 내용이라든지. 근데 여론조사는 강혜경 씨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기다렸고. 근데 처음에 이제 돌이켜 보면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 이 기사가 처음에 나갔다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파장이 됐을까요? 그냥 사기꾼은 몰리고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이 뭐 짜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선거 뭐 재보궐 선거부터 해서 세비 반띵 여론 조작 땅땅땅땅 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으면 안 믿죠. 국민들이 뭔 소리 하냐 이래 됐겠죠. 아니 운도 따랐고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보면서 저희는 미디어 지형의 변화도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크게 아젠다 세팅을 했다고 친다면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레거시나 이런 미디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도를 하고 난 뒤에 크게 회자됐던 그 소통 창구가 유튜브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고 그 다음에 레거시는 특히 JTBC나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붙었는데 그 기간은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 다만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유튜브들이 상당히 메워줬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박형관 기자 또 상도 받으셨고, 자, 뭐 우리 시청자 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두 분 다 한 말씀씩 좀 부탁을 제가 좀 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응원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카톡으로든 뭐 텔레로든 제가 이제 번호를 공개해 놓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응원을 주셔서 정말 그게 많이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하셨지만 저희 초반에 저희만 보도를 했었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정말 외롭게 싸웠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힘을 얻었었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 시민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도 조금씩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한 분은 처음에 저한테 이제 제가 설렁탕을 먹는데 설렁탕을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어 먹은 게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이 힘내라고 그런 마음이 그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마음 잡고 할 수 있었다 일을.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김기성 우리 편집국장님 사실은 이번 기회에 많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근데 네. 아주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보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게 부담이고 뭐 예. 그거는 데스크이자 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냥 뭐 박형강 기자는 워낙 지금 스타가 돼서 제가 일부 떨어져서 그러고요.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네. 제가 흡연자라서 그런 것도 부담스럽고 그 많은 응원이 있었던 많은 네. 오해도 있었습니다.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만을 봤다. 네. 그리고 하나 가령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 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박형강 기자가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날이 10월 3일이에요. 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한 달 사이 저희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를 보고 폭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일단 오프가 전제되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서로 간에 협업을 하고 아는 것을 털어놓는 그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그 모델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이 꼭 이준석 의원 개인과 뉴스토마토 간의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경계하고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네. 다만 명태균 게이트 더 나아가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러한 전말을 밝혀줄 핵심 당사자가 이준석 의원이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지만 그런 오해는 좀 저버리시라 저희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취재 뒷이야기 들어봤고 많은 내용들 또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 박형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